자, 일단 오늘 맨유가 연승 흐름은 마감하게 됐고 노팅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지난 경기들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맨유가 득점했던 상황도 뭐 완전히 맨유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 세트피스에서 연결된 상황에서 들어간 득점들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만약에 맨유가 연승 흐름이라는 게 없었다면 오늘 같은 경기는 질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연승 흐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무섭다라는 걸 저는 좀 느꼈고, 어쨌든 전반전에 득점한 그런 타이밍도 사실 맨유가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세트피스에서 만들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후반전에 득점한 것도 사실 오늘 맨유가 원하는 그런 경기력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드가 집중력 속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팀이 매 경기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팀들도 경기력이 중간에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늘 맨유는 이번 경기였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연승이 끊긴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지진 않았다. 승점 땄다. 그리고 오늘 경기 자체가 노팅엄도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경기는 저는 지난 경기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모림이 지금 최근 3연승 하면서 만났던 상대들보다는 조금 덜 롱킥을 때리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팅엄이 감독도 바뀌고 최근에 성적도 안 좋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는 롱킥을 차면서 그런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래 지난 시즌에 하려고 했던 그 뒤쪽에서 만들어가서 앞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라멘스가 원래 이제 롱킥을 되게 많이 때리잖아요. 근데 평소보다 롱킥이 좀 줄어든 느낌? 그래서 그냥 주변 센터백들한테 패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맨유의 장점이 많이 안 나오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맨유가 원래는 롱킥을 때려서 거기서 떨어진 세컨볼로 빠르게 역습 전환해가지고 공격 기회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롱킥하고 떨구면 상대도 그 세컨볼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수비 조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그런 빠른 전환이 위력적이었던 건데, 지금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롱킥보다는 상황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수비 조직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롱킥의 장점, 성공했을 때는 상대가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그걸 깨기 쉽다. 반대로 롱킥의 단점은 2공이 내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하는 것의 장점은 그래도 2공이 내공으로 올라갈 확률을 조금 더 만들어준다. 반면에 대신 상대가 자리 잡은 거는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맨유의 장점이 서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더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개인 능력으로 확 마무리하는 그런 거라고 이번 3연승에서 느꼈었거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아모림의 선택이겠지만 노팅엄을 약하게 본 건가? 그래서 빌드업을 시도하면서 그렇게 가보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모림의 선택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롱볼 많이 때리고 거기서 싸워서 바로바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아마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드는 오늘 득점을 했어요. 득점을 한 것 자체는 너무 좋았죠. 저는 제가 골키퍼라면 그 슈팅 타이밍 예상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상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슈팅 가져갔고, 그 다음에 슈팅 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막기 힘들었고, 또 수비 시야 가려져서 왔기 때문에 뭐 득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마드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아쉽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마드 판단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패스하고 슈팅해야 될 때 슈팅하는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마드는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해야 될 때 뭔가 슈팅을 하고 또 슈팅해야 될 때 뭐 드리블을 치고 이러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또 기술적인 능력도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오픈 찬스에서 슈팅하는 것도 좀 0점이 안 맞으면서 아쉬운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맨유가 경기 전체적으로는 막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됐던 게 큰 전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환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수가 저는 아마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상대 입장에서는 은배모가 가장 견제되는 선수일 거예요. 지난 경기에서도 2골 넣었고 지금 골 감각이라든지 슈팅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는 은배모한테 좀 주의가 쏠려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틈타서 또 아마드가 넓게 벌려 있었고 아마드 쪽으로 오픈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걸 세미 1대1이라고 부르거든요. 완전 1대1은 아닌데 뭐 수비수 한 2-3명 정도 있는 그런 장면에서 아마드가 별로 좋은 판단들이 안 나왔어요. 뭐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빠른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상대 별로 없네? 그럼 나 1대1 쳐봐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과감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좋은 오픈이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쉬웠고 또 공 지켜내는 것도 은배모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오늘 감독이 션다이치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였다면 또 맨유가 꽤 할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션다이치는 또 축구를 다르게 하잖아요. 뭔가 끈적한 수비 그리고 롱볼로 거기서 떨구고 그 세컨볼 싸움에 참여해가지고 공격하고 뭐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션다이치가 오면서 뭐 한 번 승리도 있었고 리그에서 한번 지긴 했지만 그래도 끈적함이 좀 늘어난 것 같다. 포스테코글루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자체가 이제 맨유가 또 2대1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맨유의 장점이 더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맨유 축구, 그러니까 맨유가 원하는 그 공격 방식 자체가 어쨌든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축구잖아요. 상대 뒷공간이 있어야 맨유가 그런 것들을 빠르게 공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팅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2대1로 이기고 있고 또 지금 입장에서는 노팅엄도 승점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앞으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맨유의 장점이 나오기 힘든 그런 구조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기 속에서도 저는 빛났던 선수가 바로 루크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루크쇼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크쇼가 브라이튼전에서도 득점의 기점이 되는 압박이라 그리고 앞쪽으로 튀어나가서 수비하는 것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압박 나가는 타이밍이 딱딱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폼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훈련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이제 조금씩 써볼 것 같은데 만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온다면 바로 대체를 시킬지 아니면은 뭐 루크쇼를 윙백으로 올려서 플레이를 시킬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될 정도로 지금 루크쇼가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침 또 맨유가 왼쪽 사이드백도 그렇게 좋은 선수가 없어서 얘가 딱 주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루크쇼를 한번 윙백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루크쇼는 생각의 속도, 몸의 속도 모두 올라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괜찮았다. 그래서 맨유가 오늘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빛났던 선수는 루크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맨유 자원 11명 중에 가장 눈에 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크쇼 얘기하면서 맨유의 사이드백 좀 얘기하자면 맨유 사이드백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에서는 뭐 득점한 아마드 빼고 아마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좀 사이드 자원들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다. 보르구는 그래도 나와서 조금 활발한 모습까지는 있었지만 달로는 뭐 이 친구를 딱 주전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민이 될 정도의 그런 좀 애매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유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교체 선수와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유럽 대항전 안 나가는 건 좋은데 최근에 그림즈비한테 리그컵 탈락하면서 맨유가 서브들이 뛸 기회가 매우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브들의 감이 유지되는 게 또 쉽지가 않다. 경기 감각이. 오늘 특히나 그 대표적인 선수로는 마즈라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즈라위가 또 지난 시즌 되게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상 이후에 돌아오고 마즈라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그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패스하는 거라든지 또 언제 앞으로 공을 전진시켜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슈코 얘기를 좀 하자면 오늘 세슈코가 극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한두 번씩 견뎌내주면서 리턴 주고 했었는데 후반 갈수록 세슈코의 존재감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 전반 후반쯤에 세슈코가 터치를 잘 해놓으면 꽤 좋은 찬스로 만들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스트라이커한테 중요한 게 이제 퍼스트 터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슈코가 터치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감각들은 올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은 오늘 경기 사실 저는 아모림이 원래 하던 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팅엄이 지금 감독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팀이 자리를 잡기 이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맨유의 롱볼 이후 세컨볼 싸움하고 거기서 좀 정신없게 유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맨유의 선택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임에서 진짜 이기면은 완전히 쭉쭉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어려운 경기에서 꾸역승을 딱 거두면 맨유가 지금 어떤 진짜 궤도에 올라왔다. 그리고 선수들도 계속해서 자신감 받고 뭐 요런 게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물론 원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오늘 선택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은 뭐 쉽게 생각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유가 3연승 할 때 좋았던 건 저는 맨유가 결승전처럼 준비를 항상 해왔다고 느꼈거든요. 실수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온전히 모든 공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우리 쪽에서 실수를 좀 줄이자 뭐 요런 느낌이 있는데 뒤쪽에서 계속 공을 끌고 가버리니까 맨유의 장점이 많이 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